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링고입니다. 저는 문과 출신의 지방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스펙과 데이터 분석가라는 제 커리어가 좀 거리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대 출신 분들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전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과 과정 중에 한 번씩 사용해 봐서 코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도 가지고 계시고 수리적인 숫자를 다루는데도 어느 정도 감이 있으셔서 내가 데이터 분석가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준비하고 통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그냥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 문과 출신 분들은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많고요. 통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없고 피하고 싶고 수학적인 것보다 언어적인 거에 자신이 많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 뭐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과 출신 분들이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생소한 부분, 프로그래밍, 그리고 통계, 수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는지 데이터 분석이란 영역을 빠르게 한번 키워드 위주로 훑어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길은 아니고 굉장히 열정이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열정에 흐려질 때마다 내가 태도를 다잡을 수 있는 4가지 성장 비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수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그리시는 분들에게 그 목표가 한 큐에 달성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선택 중에서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선택지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을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로 데려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무수한 선택들은 결국엔 방향성 없이 흩어지고 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들을 한 방향성으로 묶어줄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꼭 명확하게 수립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힘드실 때마다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공부는 성장하는 것은 되게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 저도 공부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으로서 왜 공부가 싫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과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도 코딩을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 GPT를 학습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너무 재밌고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제 취미거든요. 근데 그게 재미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 성장에 집중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것에 성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성장에 집착한다면 그 힘든 과정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마주하신 챌린지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결과는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에 있어서도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서 느꼈던 또 여러 가지 실패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분의 경험은 온전히 여러분의 실력이 되어서 평생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주한 챌린지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과 실패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조차도 어떤 한 사람의 의견 혹은 다수의 의견일 뿐이지 그게 꼭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뭔가 정해진 답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답을 쫓아가는 것만큼 맹목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Y에 대해서 집중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시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새로운 걸 도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졌던 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을 할 때 저도 채용 담당관으로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평가를 해봤는데요. 결국에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를 꼽자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면접 과정에서 이 사람이 문제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것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왜에 근거해서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서 만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문제를 풀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의 면접에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프로젝트 꼭 여러 번 해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스로 학습할 때 있어서 학습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여러분의 열정만 충분하다고 하면 학습 자료는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그리고 또 메타코드에도 너무 양질의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코드 같은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또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하드 스킬 쌓는 것도 정말 게으르지 않게 꾸준히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가 권혁준이었고요. 모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